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분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십자에서 노발락이라는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고요. 지금 6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또 영광입니다. 너무 또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분유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노발락이라는 네, 브랜드를 맞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저는 사실 노발락을 못 먹여봤는데. 저도요. 그랬어요? 네, 제 주변에서는 노발락을 먹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노발락은 약국. 괜히 그러니까 뭔가 아픈 아이들이 먹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노발락은 제가 네. 봐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노발락을 소비자들이 접했던 계기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보통 병원에서 맞아요. 네, 소아과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노발락을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발락에도 일반 라인들도 있네? 라고 해서 일반 분유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노발락이 굉장히 많은데 노발락 안에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 분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들이 먹는 그렇죠. 분유 라인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많이 판매되는 애를 오. 뽑으면 노발락 일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요. 왜냐하면 노발락에 있는 그런 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이제 좀 증상이 있을 때나 이런 걸 좀 먹일 때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좀 먹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는 매출 자체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노발락은 특수분이다라고 할 만큼 그 걔네들의 라인의 막 매출량이 판매량이 그렇게 그래요? 높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차별화된 게 있나요? 다른 분유에 비해서? 노발락에서 지금 토할 토하는, 때 네네. 먹이는 분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원래 이제 분유가 이제 물을 붓고 분유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찰랑찰랑 우유인 상태로 되잖아요. 근데 노발락 AR이라는 그 분유도 네.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는데 아이한테 직접 수유를 하면 아이의 그 위에서 위산이랑 만나서 네. 애가 점성이 생겨요. 걸쭉하게 특수 처리된 이제 그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기 토하려고 해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아기가 토하지 않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들 100일 이전 아이는 원래 토하는 거다. 네. 그냥 토해도 냅둬라. 이렇게 해서 소화 잘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토하고 잘 먹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유가 있으면 또 이거 한번 써보면서 효과를 보는 게 좋죠. 진짜요? 직구에서 사서 드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분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분유가 있는가 하면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구를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들은 국내랑 똑같은 제품이긴 한데 가격이 더 싼 경우들도 있어요. 직구를 하고 배송비를 붙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장점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직구 제품을 구매를 해서 수유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저는 가족 시연 형님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이 아이가 이제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노발락을 거의 분유 끊어질 때까지 노발락으로 했었어요. 네. 정말 신기한 게 그 노발락의 어떤 설사에 좋다라고 하는 아까 전에는 소화에 좋다는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설사에 좋다는 그걸 먹이고 일반 분유를 또 먹이면 또 설사를 또 해버리고 막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설사에 또 좋은 그 제품은 뭐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또 궁금하긴 해요. 이제 설사라는 게 결국 이제 되게 변이 물른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장염에 걸리면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노발락 AD라고 하는 제품은 설사를 멈추게 해주는 원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유당 함량을 이제 많이 최대한 거의 이제 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최대한 낮춰서 이제 아이 설사를 변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바나나 퓨레 향이 첨가가 되면서
되게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설사에서 노발락 AD를 많이 추천하면서 노발락은 특수분유다의 그 시작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 설사하는 아이한테 노발락 AD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계속 가도 되나요? 약간 유당 함량이 낮다 그랬는데 그것만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요. 노발락 AD는 네. 그 특정 시기만 수유를 할 수 거죠? 있는 걔가 유일하게 노발락 라인에 있는 특수 조제 시기예요. 그래서 걔는 그 이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 5일. 5일까지만, 네, 최대 5일까지만 수유를 하고 일반 분유로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되게 잘 말씀해 주셨던 게 AD를 수유를 하고 5일이면 사실 5일까지도 아마 거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한 3일? 3일 정도면 설사가 많이들 멎으세요. 멎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약이 아닌데 어머니들이 설사를 안 하니까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모유 수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원래 기존에 수유했던 분유로 넘어가신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다시 재설사를 하거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당 함량이 일반 분유보다는 좀 적고 그다음 AD보다는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분유로 천천히 한두 캔 정도 그런 분유를 수유를 하고 그리고 일반 분유로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편이에요. 네. 그냥 좀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 노발락 분유는 좀 잘 안 풀린다는 엄마들의 인식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브랜드 매니저로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 노발락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를 저도 몇 년째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진짜 정말 너무 그 한국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들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이 제품이 나오기는 앞으로도 사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려서 이거 뭐 흔들지 않아도 그쵸. 걔는 그걸 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해를 한번 풀어주세요. 왜 그런지.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네. 사실 분유를 저희가 이전 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유를 뜨겁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분말 형태로 만든 거다 보니까 우유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기름이 잘 섞이려면 사실은 식품 첨가물이 조금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주면 이제 딱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좀 쫙 이렇게 풀어질 텐데 노발락은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긴 하는데 노발락 이제 프랑스 본사의 정책상 최대한 많이 안 넣으려고 하는 엄마의 편이에요. 힘으로 이제 풀어라. 그런 첨가물을 좀 덜 넣겠다. 네, 엄마가 고생을 조금 하더라도 아기의 소화 흡수에는 이게 더 좋으니 어쩔 수 없으니 너가 한국 가서 그런 부분을 너가 좀 얘기를 해줘 라고 이렇게 프랑스 그런 쪽에서는 건 있었구나.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녹는 걸 원하시니까 최대한 또 좀 잘 녹게 만들어졌으면 했지만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는 조금 더 이상 이제 클레임을 저도 프랑스 본사에 걸지 않고 있어요. 타기 어렵다 그랬는데 보면은 액상 분유가 나와 있는 브랜드가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입 브랜드도 있고 국내 브랜드도 있는데 노발락은 액상으로 안 나옵니까? 노발락을 만드는 프랑스 본사 같은 경우는 액상 분유 형태가 아직 뭐 좀 이견이 있기는 한데 액상 분유 형태가 아기들 소화 흡수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좀 않는 편이고 그래서 분말 형태가 가장 아이들 그러니까 그 수유하기 직전에 바로 물에 녹이는 형태 이거를 가장 이제 소화 흡수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상 분유를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분유 전문가님. 분유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잘 풀 수가 있나요?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 공기 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분유 그 젖병 안에 공기가 많이 차다 보면 아기가 수유할 때 공기도 먹고 이제 분유도 먹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렇게 흔들라고는 안 하고요. 분유 가장 잘 타는 거는 본인 지금 집에서 수유를 하고 계시는 네. 분유 뒷면에 있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분유마다 타는 온도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온도 어느 분유가 어느 온도에 잘 녹는지는 조금 뭐 전화로 상담을 한 번 더 해보셔도 좋고 인터넷에 조금 더 검색해 보셔도 좋고. 여기도 나와 있나요? 40도 식수로 끓여. 네.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도 그렇고 맞아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아까 그 용량을 실수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이거 40cc에 물 120인 줄 알았더니 다시 봤더니 물 두 개를 먼저 합쳐서 네. 120을 만드세요라는 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당연히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각 회사마다 아주 최적화된 게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분유 그 용량을 다르게 맞춰서 너무 놀래셔가지고 맞아요. 전화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많아요. 사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그렇죠. 네 돼요. 제가 분유 탈 때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숟가락. 분유 숟가락 관리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옛날 분들은 이 숟가락을 이렇게 뜬 다음에 다시 거기다 넣어버리잖아요. 위생적으로. 근데 손으로 만진 걸 넣어버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안한데 맞아요. 숟가락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팁 하나 있을까요? 분유 사실 숟가락. 요즘에는 저희 분유도 그런데 그 스푼 캡이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스푼 이렇게 꽂는 부분이 뚜껑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행이네요. 다 이렇게 뚜껑. 항의하는 엄마들이 많았구나. 저는 그래서 따로 비닐팩에 담아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다시 분유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손으로 떴는데 그걸 분유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 키우다가 이거는 아닌데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모든 분유들이 다 다 캡이 있나요? 캡이 숟가락 있어요. 캡이. 네, 네,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또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저희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